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를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신증권의 양지환 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8,100선도 좀 돌파하는 움직임이 장중에 나타났습니다. 5월 달에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커졌던 시장인데요. 시장의 주도권이 좀 변화하고 있는 신호인지 6월장 정말 날아오를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주도권 변화 신호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좀 많이 팔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사실 올해 주식시장의 주도권은 사실 ETF로의 자금 유입이 활발하게 되면서 사실 금융투자 쪽의 주도권이 쥐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하고 외국인 수급가의 그 회귀 분석을 해보면 올해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0.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안 팔아주면 사실 장이 좀 세게 올라가고 팔면은 좀 조정받는 이런 국면이긴 한데 ETF로의 자금 유입이 얼마나 세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방향성이 결정되고 있는 그런 증시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상관관계가 한 0.7 마이너스 이 정도밖에 되지는 않는군요. 결국에는 금융투자 중심으로 좀 이렇게 관계가 좀 크게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도세는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우리 시장이 이제 좀 들어올 때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과거의 매도랑 비교했을 때 지금의 매도는 당연히 시가총액이 늘었기 때문에 매도한 것이다. 네. 이런 식의 분석들도 많더라고요. 네. 우리 증시의 밸류업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고요. 매도가 오늘 매수로 돌아서만큼 이제 끝이 날까요?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2021년 같은 경우들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의 지분율 자체가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 시장의 그 주식의 평가액 자체가 한 35%에서 30% 초반까지 이제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계속 100조 원 가까이 이제 매도를 하고 있지만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의 비율은 오히려 38%까지 상당히 이제 높아진 상태고요. 따라서 25% 그 룰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그러니까 오버되는 부분을 조금씩 덜어내는 이런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갖고 있던 주식들이 보통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혹은 코스피 대형주들이 많은데 올해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코스피 대형주인 지주사들이나 전력기계 같은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약간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주 정도에 이제 외국인들 삼성전자랑 닉스 작년부터 했을 때 지분율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액 말고 지분율을 봤을 때 거의 그 바닥까지 많이 내려와 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매도세가 사실 끝난다 안 끝난다 이렇게 저희가 딱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어느 정도 바닥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외국인이 반도체 기업들을 계속 매도하다 보니까 매수로 언제 돌아설지 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 매도의 끝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내일 상장될 반도체 단일 종목 그 2배 ETF가 이러한 외국인의 매도의 그 변화를 줄지 아니면 수급의 변화를 줄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도 사실 상승하는 종목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219개 종목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대형주 쏠림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러한 파생 상품의 등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의 변동성을 키울지 그리고 대형주 중심의 장세에 변화를 줄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실적 전망치가 네. 더 빠르게 조정이 되면서 아직도 저평가라고. 아직도 PER로 6배가 지금 안 되는 그런 네. 국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중심의 주가 상승 국면은 아무래도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를 보면 아마 반도체 쪽, 그리고 혹은 반도체와 그 주변 쪽, 주변 맞습니다. 쪽 기기들 아니면 뭐 프리치 BGA 같은 PCB 업체들 이런 쪽으로 사실 수급 쏠림이 좀 상당히 심화되고 있고 실적 좋은 종목들로 상당히 이제 수급이 몰려가는 현상이 이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전자 닉스의 이제 뭐 레버리지 ETF가 이제 거래가 개시가 된다면 아무래도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ETF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기초 자산 자체는 전자하고 닉스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닉스의 펀더멘탈하고 무관하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ETF의 출현 자체가 반도체 기업들 혹은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네. 뭐 변동성을 키우기 때문에 네. 이게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뭐 보기에는 좀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제 워낙 최근 증시 상승에서 소외돼 있던 분들이 네. 그리고 또 한국의 운용사 말고 다른 현재 홍콩에서 뭐 레버리지 ETF라든가 미국 쪽에는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 2배 ETF가 많잖아요. 그런 쪽에서 먼저 출시된 상품들을 한국의 이제 운용사들이 좀 같이 그 상품을 만들어서 출시하는 이런 국면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투자하기에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결국에는 8,000피까지 끌어올렸던 것도 반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센터장님께서 1만 시대를 위해서는 반도체 그 다음 뒤를 이을 주도 산업이 중요하다 이런 또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원전 오늘은 또 기판 MLCC 쪽도 좋고요. 전선은 오늘 좀 쉬어가긴 합니다. 일부 종목 튀어오르고 있고 뭐 주목받고 있는 기술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다음 주면 6월이거든요. 네, 6월 달에 센터장님께서 실적이 따라와 주면서 주가도 기대할 만한 섹터가 있다면 어디 부분 볼까요? 일단 반도체는 사실은 계속 들고 가야 되는 그래요? 네. 섹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가 마냥 매일같이 주가가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다면 최근에 이제 뭐 주가가 좀 조정이 있었지만 오늘 또 많이 올라가는 조선 쪽도 괜찮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투자 때문에 사실 반도체의 어떤 상승 사이클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전력기기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뭐 프리치 BGA 같은 PCB 업종 그리고 최근에 이제 피지컬 AI와 같이 사실 뭐 테마성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쪽에 좀 중장기적으로 인더스트리의 어떤 성장이 좀 보이는 로봇 관련주들 이런 쪽이 좀 좋아 보이고요. 내년도까지 좀 시계를 좀 확장한다면 사실 2차 전지 섹터도 좋아 보입니다. 2차 전지는 결국에는 뭐 전기차의 회복은 아닐 것 같고 네, 어떤 부분 주목하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전기차 캐짐 때문에 그동안 이제 많이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전력 쪽 쇼티지 때문에 ESS 쪽의 어떤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쪽 때문에 지금 사실은 전기차의 수요가 조금 줄어들 생각보다는 좀 안 좋았지만 오히려 지금 사볼 만한 국면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원자재 사이클이 올해 하반기 내년에도 계속 이어진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유가는 전쟁이 끝나면 좀 조정을 받겠지만 아무래도 생산 차질에 따라서 4분기 내년에는 유가의 상승이 또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와 함께 이제 비철이나 아니면 철강 쪽, 금속 쪽도 이제 원자재 그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이 나타날 것 같은데 리튬이나 니켈 같은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는 아무래도 리튬이나 니켈 같은 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좀 더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뭐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하다가 이제 하락을 조금 멈추는 듯한 모습도 나타났는데 그런 가격 상승과 함께 2차 전지 쪽 볼만하다라고 이야기했고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반도체 대형주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만큼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가의 위치가 아직 좀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소부장은 지금 주가의 위치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운 국면에 있는 기업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전자나 닉스가 투자를 많이 해주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그 많이 번 돈을 이제 캐펙스 투자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수혜를 받게 되는데 네.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공급 쪽에 캐펙스 투자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실적으로 봤을 때 소부장들의 밸류에이션은 사실 조금 비싸 보이는 종목들도 있지만 네. 일부 장비주들 중에서는 이제 올해 2분기부터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캐펙스 사이클의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반도체 관련주로의 어떤 그 온기가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위에 있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공장 증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지금 기술주 성장주에 대한 분위기, 특히나 반도체와 연관되어 있는 AI 기업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관건은 내일 모레 28일 날 진행되는 금통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금통위에서 우리나라가 또 최근에 성장률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축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한 메시지를 좀 예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5월 금통위에서 당장 금리를 올리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신임 한은 총재가 일단 5월 달에는 동결은 하지만 아무래도 다음번에는 올릴 수 있다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시장의 어떤 충격을 좀 완화시켜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저희 하우스에서는 하반기에 한 2차례 정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25bp씩 2번 인상하는 것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차례 인상을 한다고 하면 지금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그런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결국에는 이게 바이오도 못 갔으니까 거기는 더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금리는 뭐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 영향 때문에 네. 올릴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한국이 이제 성장률이 너무 높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워낙 잘 나오고 있고 그 성장의 과실을 기업들이 고용으로 만약에 전환을 해주고 뭐 임금이 견조하게 받쳐준다면은 금리가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 쪽 섹터는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뭐 지금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네. 실적이 좋고 밸류에이션이 싼 주식들이 주목을 받았고 아무래도 바이오는 이제 실적보다는 꿈을 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뭐 에로라든가 네.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모멘텀이 받을 때 이제 바이오들이 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코스닥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하반기에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는 저희는 이제 3분기 정도부터 좀 주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 정책과 함께 뭐 코스닥 이부제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 정책안들과 함께 바이오를 하반기 좀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반도체, AI 뭐 이쪽에 쏠려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반도체 투자 비중을 좀 많이 실으신 분들도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6월 달에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시해 주신다면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배분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일단 사실 반도체가 워낙 싸고 실적도 좋기 때문에 반도체를 뭐 대체할 만한 뭐 인더스트리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워낙 많이 주가가 올라서 조금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염두에 두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아무래도 반도체가 오른 거에 따라서 사실은 기업 가치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지주사들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주가가 이제 워낙 많이 올랐지만 스퀘어는 또 많이 올랐거든요. 따라가서. 근데 이제 주 SK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정도의 상승률을 아직 보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고 전자가 많이 오르면서 사실은 뭐 생명도 같이 따라 네. 올랐고 했지만 물산 같은 경우가 사실 거기에는 좀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사들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좀 주목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주사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기업들을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SK 스퀘어랑 SK를 좀 비교해 주셨고 삼성생명과 물산을 좀 비교해 주셨습니다. 네. 그 지배 구조를 좀 보시면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그런 지주사들 좀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저희가 SK 그리고 삼성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좀 긍정적으로 계속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코스피 상단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코스피 다음 상승은 어디까지 보세요? 저희가 지금 8,800을 하반기 지금 타겟으로 일단 하고 있고요. 네.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고 최근에 EPS 그러니까 코스피 200의 EPS 추정치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 말에 체크해 보면 이제 코스피 200의 EPS가 지금 1,000포인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0배만 하더라도 이제 만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지금 기억하기 좀 쉽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냥 1,000을 기준으로 9배면 9,000이고 10배면 만이다. 그래서 과거 코스피 그 밴드를 좀 본다면 충분히 9,000까지는 도달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9,000까지요. 그러면은 만약에 좀 흔들린다 그러면은 하단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단은 저희가 이제 완전히 하단은 6,400 정도 수준을 보고 있고요. 6,400. 네. 그거는 이제 뭐 코스피 12개월 EPS가 꺾이는 국면 이런 국면에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제 다시 디레이팅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좀 PBR로 이제 잡은 지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가 이제 튀는 그런 모습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지난주에도 한번 장이 출렁거렸었는데 그렇게 보는 이제 단기적인 어떤 기술적인 하단은 7,000포인트 초반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양재환 센터장과 함께 우리 시장의 6월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반도체 중심의 장세가 과연 6월까지 이어질까라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반도체 기업들 여전히 지금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센터장님과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